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역사문화특강 이번 시간은 위만에 대해서 위만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사 지금 대부분 보시면 단군의 고조선, 단군조선 건국은 대부분 부정되고 항상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위만조선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위만조선이 우리 역사의 정통인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올바른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거리,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한국 사회는 단군조선은 이게 부정되지만은 위만조선은 마치 정사인 것처럼 우리의 실제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위만에 대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만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시대 당시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중국의 역사를 본다면 그 시대가 그 유명한 유방과 이제 항고조 유방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한번 장기판에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때였는데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가 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여씨죠 보면요. 여씨 부인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항상 이제 중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또 그것도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고 우리 역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도 초창기 역사를 항상 이제 그 개국의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반드시 개국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그 전쟁에서 같이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영혼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초기 역사에 보면 많은 이제 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를 삶아 먹는다고. 근데 사냥할 때는 개를 활용을 잘 하다가 끝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냥개를 잡아먹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는 이제 그 역사를 개창했을 때 같이 뛰었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 그 양반들을 이제 말 그대로 죽인다는 의미로서 토사구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중국사를 본다면 대부분이 한 제국이 건설되고 난 뒤에 초기의 역사에 보면 토사구팽의 역사가 많고 보면요. 그것을 피해간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있죠 보면요. 이제 그런 역사에 당태종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후한 광무제, 특히 후한의 광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사구팽을 벗어난 어느 에서 보면 참 나름대로 자기 신하를 챙겨줬던 그런 황제로서 평가받고 대부분의 황제들은 나라를 개국한 뒤에 반드시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모든 걸 했던 전우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한나라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유방과 이제 아내인 여씨에 의해 가지고 토세구팡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나라가 제국이 건설되었으니까 그 역사에 같이 뛰었던 그 사람들 다 적어가는데 그 유명한 한신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말 그대로 역사 속에 역적이라는 명분으로 가지고 다 처결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곰곰이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보면요. 극히 드물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위만을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방, 항고조 유방의 불알 친구라고 말하는 같은 날 태어났던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던 친구인 노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일명제 노관은 자료 보시면 불알 친구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토사구팽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황제 유방은 자기 친구니까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소환령이 떨어지죠 보면 오라고 그러는 사이에 가는 사이에 유방은 죽고 아내 여씨가 결국은 뭐냐면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걸 눈치채고 노관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냐면 흉노로 도망을 가버리죠. 흉노로 도망가면서 흉노에서 노왕으로서 이제 평생의 삶을 마칩니다. 이제 노관이 도망치다 보니까 노관을 보좌했던 인물들도 다 같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역사에 위만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관의 부하였고요. 결국은 이제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관과 같이 흉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양반은 어디로 도망오느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말 그대로 이제 고조선의 한날개인 번조선의 이제 기준 그때 준왕이죠. 준왕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투항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역사 인물이 순수하게 이제 이 역사의 중요한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기준을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고조선을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지금 한국사에서는 기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기준의 정권을 뺏어버리고 이제 그 땅을 영토를 다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이만이죠 보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을 잠깐 언급하면 그때 이제 역사의 사실은 아직도 한국사에서 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마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도 이 부여사, 북부여사, 동부여사가 아직까지 한국사에 정확하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부여, 동부여하고 연결된 역사인 이 고조선의 그 시간대의 역사 이런 부분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대단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왕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준왕, 기준이죠 보면 준왕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것처럼 이렇게 당군인 것처럼 우리 한국사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보면요. 그때 이제 부여사가 정립이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도 기준이 살았던 그 시간대는 고조선은 없었습니다. 단지 고조선의 한날개인 번조선이 끝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번조선의 역사는 있었지 고조선의 역사는 아니었죠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준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루트가 나오죠 보면요. 저 왕엄성에서 군산으로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갑니다. 준왕이. 그래서 익산하고 군산 쪽으로 와가지고 자리 잡으면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 그래서 익산에 가보시면 을해산이 있습니다. 을해산은 이제 임금이 왔다는 산인데 이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쪽에 이제 만주 쪽, 갈석산 쪽에 있었던 그쪽에 있었던 기준왕입니다. 역사적 산지에 이렇게 뭐 자료가 다 있죠 보면요. 그리고 군산 쪽에 가보시면 공주산이 있습니다. 공주산은 누구냐, 어떤 산이냐면 기준이 군산 쪽으로, 익산 쪽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자기 딸을 잠시 이 산에 두고 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공주가 있었던 산이라 해가지고 공주산이라고 지금 군산에 가보면 있습니다. 한번 바닷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옆에 펜스가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익산과 군산 쪽에 가신다면 반드시 을해산과 공주산을 한번 꼭 가보셔야만 준왕이 여기까지 피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남사만이 형성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역사에서 그러면 원래 이제 위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천에서는 뭐냐면 조선왕 이만은 고 연인야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고조선의 왕, 사마천 사기도 보면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사자가 아니라 사기사자다, 사기다. 사기친 뭐 역사책이다 하는데 뭐 일단 정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냥 두고요. 단지 이제 우리 역사에 조선사에 대한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래의 원문을 본다면 뭐냐면 조선왕 이만은 고 연야다, 연나라 사람이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자를 번역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한자의 원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도대체 이 주류사학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한자를 번역을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요. 그만큼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이 고전에 대해서 너무 박지 못하다는 거, 한자에 대한 실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제 고연인야다 이 부분을 고자를 뭐냐면 이 고자는 원래 연나라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연나라 갔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니까 한나라가 들어서니까 이제 고조선으로 도망을 왔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고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옥편을 찾아보면 원래라는 의미입니다. 본래라는 의미. 그래서 이 번역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억지로 이만이 고조선의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고자를 이상하게 번역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원래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조선왕 이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고조선에 투영을 한 거죠. 자, 진수의 삼국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연나라 사람 이만이 동이족의 복장을 입고 넘어왔는데 복례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복례왕지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자, 연나라 사람이 고조선에 와가지고 오는데 조선 동이족의 복장을 입고 와서 뭘 했느냐 속된 복례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쿠데타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이 된 인물을 이게 위만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중국 첫 기록에도 연나라 사람이었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왕위를 차지했다고 해놨는데도 이런 기록이 뻔히 있는데도 이 이만 조선이라 해가지고 한국사의 정통으로 잡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물론 이러한 소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성리학자인 유학자들 덕분입니다. 유학자들이 원래는 기자를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보면 이 조선을 그런 기자의 정통성으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기자 조선까지 확대돼 가지고 지금 이제 조선 총독부를 거쳐서 한국사회는 뭐냐면 기자 조선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한국사회에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때 이런 역사를 알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안정복, 그죠? 동사 강목에 뭘 했느냐? 이런 역사적 상황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석주 이상용 선생은 뭘 했느냐? 한 명의 강도다. 이거는 강도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의 병강 침략사로 다뤄야 된다. 이건 뭐냐? 우리 한국사가 아니라 침략사다. 침략을 해가지고 왕위를 뒤집어가지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그걸 차지했는데 이 인물을 어떻게 말이지 감히 한국의 고조선을 이어받았던 정통성의 인물을 해가지고 기자조선이라고 지금 한국 역사책에 기술을 댈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은 뭐겠습니까? 조선 총독부의 영향이죠. 보면요, 조선 총독부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사를 쓰기 이전에 벌써 자기들이 만든 역사의 카드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한반도 한국의 고대사는 뭐냐면 북부는 기자 이만 한사군의 중국의 진화의 영역이었고 한반도 남쪽은 임나일본부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역사책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국사의 이만이 한 명의 강도가 마치 이만조선이라는 명곡을 가지고 한국사의 정통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안정복이라든지 석주 이상용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역사가 아니고 병강 침략사로서 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에서는 그러면 이만을 왜 우리 이만조선이라고 인물을 끌어들였느냐? 자, 보겠습니다. 2002년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털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 하였고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따라서 위만의 고조선은 당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보면 읽어보시면 이만이 고조선을 들어올 때 상투 털고 조선인 옷을 입고 왔다. 왕이 된 데도 이름을 조선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토착민을 많이 키워줘가지고 속된 말로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요. 속된 말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를 탈출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는 겁니다. 바다가 들어와가지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올 때 어디 쪽에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속된 말로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복장, 한복을 입고 온다든지 하면 더 어느서 보면 가사점이 붙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만도 고조선을 넘어올 때 투항을 할 때 뭡니까 보면 상투 털고 그죠? 조선인 복장해가 왔는데 이것이 뭐 고조선의 당군 조선을 계승하는 정통성이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토착 이름 그대로 조선을 썼다.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때 썼던 그걸 유지하는 게 낫죠 보면요. 그리고 당연히 토착민 출신 그 사람들 키워주면서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반란이 일어날 건데 언제까지 그 자기를 그 나머지 세력들 거기 있는 원래 토착민들을 누르고 그걸 통치했다. 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만은 고조선을 당군을 계승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사에 기술을 해놓으면서 이만조선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920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쓰기 이전에 벌써 한국인들에게 가르친 교과서로서 가르친 내용 중에 뭐냐면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아동용도 있고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만은 원래 옛나라 사람이다. 원래 일본 사람이 번역 더 잘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만 아까 고자를 번역을 못해가지고 그 고자가 원래 옛나라 사람이 아니라 뭐 사정이 있어서 옛나라 갔다가 왔다는 그 고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번역을 확실히 했습니다. 원래
이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고조선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권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주는 이만을 매우 신뢰하였다. 지금 이제 쫓겨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무조건 신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배설을 주고 변방의 수비 대장으로 맡겨버립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매우 신뢰하여 총애하였지만 이만은 오히려 왕을 속이고 그를 공격하여 나라를 빼앗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으며 왕금을 지금의 평양으로 도읍을 삼았다. 자, 이게 일본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해놨어요. 보면요. 이만은 기준왕은 이만을 신뢰해가지고 뭐 했지만은 또 결국 뭡니까? 보면 왕을 속였다. 왕을 속이고 나라를 빼앗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당군 조선을 기승한 인물이라고요. 위만조선이라고 기준을 쫓아내었는데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요. 이런 기록이 1920년 심상 소학 교재에 그대로 일본인들이 역사책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짧게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왕음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왕금성이라 했죠. 왕금성을 평양이라 했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광복후에도 지금 한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원래 기준왕이 있었던 기준이 있었던 그 쉽게 말하면 도읍지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만이 삼았던 도읍지는 똑같은 도읍지죠. 그죠? 역사에서 보면 왜냐면 기준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차지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기준의 도읍지하고 위만의 도읍지는 같은 데입니다. 그죠? 거기가 뭐랍니까? 역사에 보면 왕음성 아니면 왕금성입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역사에 보면 뒤에 역사가 뭐죠? 그 이만이 있던 그 왕음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들어선 나라가 뭐냐?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속된 말로 우리 역사에 배웠던 한사군입니다. 그죠? 한사군 특히 낭낭이죠. 낭낭. 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봐야만 한국사가 얼마만큼 잘 됐는지를 아는데, 자, 기준왕이 살았던 데가 왕음성, 평양의 왕음성이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위만이 차지하면서 그 왕음성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도읍을 삼았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그 위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것이 뭐냐면 한사군입니다. 특히 한사군의 뭐죠? 낭낭입니다. 그 낭낭이 있었던 곳이 지금 대동강 평양이라고 한국사에 기술이 되었죠. 그럼 뭐냐? 한말로 기준, 이만, 한사군, 낭낭은 지금의 평양이라는 뜻이죠. 보면요. 이게 지금 한국사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기술된 평양이 지금의 한반도의 남북한의 평양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사군도 그렇고 낭낭이 과연 한반도 평양에 있었느냐? 자, 최근에 어떤 논문이 발표됐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바로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고고학회에서 역사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뭘 했습니까? 이만조선 왕금성은 요동이다, 요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여기 어때요? 자, 그 표현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고고학적 견지에서 왕금성, 대동강 부관설은 지금으로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만조선 왕금성은 오히려 요동반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이야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었던 평양, 그죠? 이만이 있었던 평양, 그리고 그 위만이 무너지고 거기에 들어섰던 낭낭군 평양은 지금 우리는 역사에는 뭡니까 보면 바로 한반도 남북한의 북쪽의 평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몇 년 전에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그 왕금성의 위치는 바로 어때요? 지금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한사군 일단은 기자조선, 그죠? 기준에 대한 이야기, 이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이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사군 평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무너집니다. 그죠? 특히 이제 본 무대가 어디로요? 지금의 평양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요동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또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의 정통 역사에서는 뭐죠 보면요. 이만조선은 우리의 정통성이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강도였고 침탈한 역사지 절대로 당군조선을 기준을 연기란 뭡니까 보면 정통사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 오늘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평양의 위치가 뭐다?
평양의 위치가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죠? 요동의 평양입니다. 요동의 평양이면 뭡니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의 역사학기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뭐죠 보면요. 바로 북한 평양의 낙랑군설도 같이 폐기해야 되는 그런 이치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시간에서는 이만조선은 굴하다. 절대로 한국사의 정통성이 아니다. 정통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보면요. 평양이 요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 역사는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봐야 되고 위만에 차지했던 위만 정권의 평양도 요동으로 그리고 그 후타이 뭐죠 보면요. 한사군 낙랑의 평양도 반드시 요동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오늘 마지막으로 멘트를 전하면서 오늘 위만조선 편을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